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차관을 맡고 있는 이관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IT 융합 기업인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 경제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진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영예에 수상을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2010년에 우리 IT 융합 기업인상이 신설된 이래 41분의 수상자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5회 수상기업인 PLK 테크놀로지는 차선 이탈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세계적 선도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IT 융합의 대표 기업인 옴니 시스템은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이 길밖에 이 어려움을 탈피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해왔던 그런 성장 전략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IT 융합이야말로 앞으로의 산업을 이끄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훌륭한 그런 제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이제 전장품의 비중이 거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언제든지 이 전자업계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분 한 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조명식 사장님께 다시 한번 조명식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도 축하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다드림 INS 대표이사 김신중. 귀하는 산업과 IT의 융합 확산 노력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익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도.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상패와 함께 IT 융합 기업인상 기념주마 그리고 꽃다발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성균 연구소장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휴머닉스 연구소장 박성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도 축하드립니다. 표창 상태와 함께 우리 기념주마 역시나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은민 대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아메다스 대표 박은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주화와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원 대표이사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하이엠솔루텍 대표이사 박정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에게는 우리 상표와 함께 기념주화 그리고 꽃다발이 역시 수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대왕국 대표이사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소프트캠프 대표이사
배환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주화와 꽃다발이 역시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용덕 대표이사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판기아솔루션 대표이사 유용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더욱더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주화와 꽃다발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대표이사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하이디어 솔루션즈 대표이사 이승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기념주화와 꽃다발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사장님과 수상자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수상자분들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일렬로 전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박수를 쳐주시면 우리 수상자분들께서 환한 미소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날입니다. 환하게 미소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네, 오늘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2015년도 IT 융합 기업인상을 저희처럼 좀 작은 기업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외빈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IT 융합 사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드림하이닉스의 대표로서 요 사업을 좀 많이 진행했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2012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크게 제가 이제 책임자로 과제 책임자로 진행했던 일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드림 INS는 앞에 다드림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IoT 중심의 사업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랑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의 음성 영상 서비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 이렇게 해서 IoT랑 관련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의 개요는 저는 공대를 나와서 MBA 좀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좀 가지고 진행하게 됐는데 저는 한전에도 있었었고 LG데이콤에도 있었었습니다. 이제 통신 쪽, 그러니까 에너지 쪽과 그 다음에 통신 쪽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향후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경험들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012년에 만들어져서 예, 2012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5년도에 지금 와 있고요. 가장 크게는 저희가 지금 에너지 관리 쪽에 공기조화기 관리 쪽에 있고요. 삼성전자랑 과제 진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사업들이 이제 소방방재청의 119 영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IT 융합으로 해서 뭐를 했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IT 융합 과제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기존의 삼성전자가 만드는 공기조화기를 제어하는 부분들과 연계해서 운영자들이 쉽게 지금 공기조화기의 운영 관리를 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 공기조화기를 돌렸던 부분들은
그 분야의 IoT라고 하는 산업 분야의 어떤 하나의 기존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이 녹아있는 것을 IT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사람들이 쓰기 편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융합했던 과제입니다. 그래서 큰 상을 또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IoT 융합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부분들은 그 공기조화기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제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그 통신 부분을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우리가 에너지 관리 그러면 대부분 에너지 절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는 이제 어떤 컨셉을 좀 잡아봤냐면 우리가 빌딩에 들어가는 그 선상에서 보면 항상 사람은 주안점이 없는 겁니다. 거주자에. 그래서 IT가 발달해가지고 IT가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냐, 사람에 대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주자의 쾌적도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과 거주자 쾌적도를 관리해야 하는 제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요거를 하게 됐고요. 요 분들은 우리가 에너지 절감 측면이 아닌 에너지 관리 측면으로 요거를 에너지 부분을 다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가치를 좀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의 어떤 그 개념들을 좀 집어넣었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는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119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존에 다 음성 신고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음성 신고만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 신고가 없었거든요. 영상 신고를 하더라도 앱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앱은 우리가 아시는 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쓰실 수 있겠지만 이 국민들이 쓰는 거는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이제 119를 영상 신고로 전화번호 눌러서 119 음성 신고 누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영상 신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신고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하는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과제 중에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12에도 영상 신고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과제는 지금 정부 사업에 지금 공고가 돼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요게 이제 119에 집어넣었던 내용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LTE 기반에서 이렇게 영상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LTE 강북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LTE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LTE폰 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존의 3G 기반의 이런 것들은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화질의 가치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있어도. 근데 LTE가 들어오면서 고화질이 나기 때문에 그 고화질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던 컨셉이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LTE가 최초로 이루어지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119 영상 신고도 저희가 최초로 넣게 됐고요. 국내 최초가 결국은 보니까 세계적으로는 최초 같더라고요. 영상 신고 부분에서 911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IT 융합을 기존의 그러니까 IT 부분을 이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구조 쪽에 저희가 융합을 해서 전개했던 사업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첫 해에 창업하는 첫 해에 의자의 앉은 자세를 측정해서 알려주게 하는 건데 이거의 가치는 뭐였냐면 저 허리 디스크가 지금 재발이 됐는데요. 근데 원래 처음에 재발됐을 때, 처음에 생겼을 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요. 컨설팅을 주로 하는 기술 컨설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자리에 한 번 앉으면 화장실 가기 전에 3-4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들어오면 집에 뭐 1-2시 갈 때까지 거의 화장실 가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허리 아픈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에 허리가 아파서 딱 가서 보니까 이 자세가 틀어져가지고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왔다. 생각해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니코틴이 불러주잖아요. 1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몸 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저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거 자세가 좀 찌그러졌으니까 나가서 좀 바로 잡아라, 뭐 담배 뭐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할 텐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세에 이제 센서를 달아서 이 바닥이랑 등에 센서를 달아서 제가 이렇게 꼬고 있으면 여기가 뜨니까 센서가 안 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만들었던 거고, 그러면 알려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딱 나오면, 여기 설정한 시간에 딱 나오면 그 자세에 따라서 너는 뭐 이렇게 앉았으니까 뭐 스트레칭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걸 좀 알려주게 하는 거를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그 IoT를 생각을 하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주로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과제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한 처음에 IoT 제품스럽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은 또 쉽게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작년에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의자의 단계가 너무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향후에 해결해야 될 과제로 좀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초기에 저희가 비대관리 쪽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비대관리 쪽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올라왔던 거고, 요거는 이제 과제로 진행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IT 융합 기술을 좀 개선을 좀 시켜봤고요. 저희는 이제 IoT를 기반으로 해서 강소 기업을 좀 만들어서 임직원과 고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하고요. 오늘 큰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하이디어 솔루션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승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이 야구 선수랑 같은데 사실은 홈런왕보다 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창업을 저희 집 지하실에서 시작을 해서 15년 동안 회사를 이끌고 오면서 사실은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야구 선수 이승엽이는 저런데 이 사업가 이승엽이는 왜 이렇게 좀 부실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상을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많이 이제 가족이나 우리 또 직원들 또 지인분들한테 좀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이디어 솔루션즈는 텔레케어라는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생소하실 겁니다. 텔레케어 이게 뭐지? 텔레케어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안부를 물어주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입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에 독일 과학자가 텔레케어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해서 2019년도까지 한 1,900만 명 정도가 이제 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저변이 큰 어떤 산업 영역입니다. 영국에서는 전체 독거노인 중에서 97%가 텔레케어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로원에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모두 다가 이런 텔레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랑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툰스토리라고 하는 텔레케어 회사는 가입자가 250만 명입니다. 단일 회사가 250만 명 가입자를 유럽에 가지고 있고요. 2등인 타이네텍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이제 프랑스 회사로 인수합병이 됐는데 가입자가 100만 명입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8년 넘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겨우 한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 가입자 수는 한 4만 명 정도 내입니다. 매년 한 5천 명에서 7천 명 정도를 최근에는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혹시 뭐 이런 모습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하철역에 지하철 타시면 경로석이 더 많은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숫자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미 뭐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한국은 했고요. 조만간 40%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한국 내에서 독거노인 전체 140만 명 분들 중에서 국가가 케어해 드리고 있는 분들은 겨우 5% 내외입니다. 실제 60% 가까이 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월 한 40만 원 생활비 미만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사회 문제화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어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늘 방문하거나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구조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유럽에 굉장히 큰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케어 구성과 지향점이라고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요. 초기에 한국에서 9년 전 제정으로 해서 이 텔레케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케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실제 고독사 문제가 이제 발생해서 국회에서 크게 이슈가 됐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텔레케어는 기본적으로는 이 돌아가신 분들의 사후 존엄 이슈만 해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분들이 뭐 한 분이 보통은 50분의 이제 독거노인 분들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IoT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활동량이 좀 적으신 분들은 좀 자주 방문을 하고 활동량이 활발하신 분들은 좀 덜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많은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디어 솔루션즈는 올해 기존에 이제 공공 모델만 진행했던 부분들에서 탈피해서 리본 실버 케어라고 하는 민간 텔레케어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월에 27,000원 정도를 내게 되면 간호사나 어떤 IoT 기술 접목을 해서 자동으로 자식 대신에 이제 문안 인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자식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떤 그 출동 서비스가 가미될 수 있는 것들을 올해 민간 모델로 출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면은 사회 안전망이 부가적으로 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사 전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활동량 감지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응급호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활동량 감지기에서는 매 2초마다 한 번씩 활동량을 디텍팅을 해서 화장실을 몇 번 가시는지 또 이제 만보계처럼 주방에서의 활동량이 어떤지 침실에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저장을 하게 됩니다. 1세대 텔레케어 모델이 옆에 보시는 응급호출기와 전화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유럽식 모델이었다면 2세대 모델은 이 간접 센서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어떤 위급 상황을 디텍팅하는 것. 3세대는 이런 정보들을 어널라이징해서 프리벤션 얼럿을 주는 것. 사후 약처방이 아니라 사전에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저희 제품들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칸튼보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상북도처럼 스위스 작은 나라지만 제일 큰 주가 있습니다. 칸튼보에 가시면은 저희 제품들이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스위스 국영 뉴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따지면 KBS 9시 뉴스 같은 곳에 여러 차례 저희 제품들이 노출이 됐었고 또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사실 제가 오늘 독일 전시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상식 때문에 여기 있긴 합니다. 많은 바이어들 찾아주고 있다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전해 듣고 있고요. 기존의 유럽 시장들이 예를 들어서 유선 전화망으로 했다면 이제 무선 기술로 이제 이동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서 한국에 발전된 어떤 모델들을 도입을 하고자 많은 요청들이 있습니다. 올해 일본 시장에도 저희가 진출을 했고요. 일본이 대단히 뭐 실버케어 쪽으로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가서 하는 것들, 장비 그 자체에 대해서만 했었지 이런 텔레케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는 하이디어 솔루션즈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좀 칭찬을 받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내년도에 포켓스도 받은 것만 해도 거의 올해 매출의 한 3분의 1 수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텔레케어 시장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런 작은 사업이 아니라 산업부에서 이제 상을 주셨으니까 하나의 산업을 만들고 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